자, 봅시다. 내 맘대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니네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 문제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 아니다. 니네랑 설명할 때 시간 없어서 영상 찍어서 올려줬다. 다시 말하면 이 중 절반 이상은 안 봤다는 뜻이다. 봅시다. 이 문제 패턴을 보시면 점이 총 3개가 등장합니다. A, T, Q.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3점 중에 한 점은 움직이지 않고요. 나머지 2점은 움직이는 점이라는 겁니다. 누가 움직여요? PQ가 움직이는 거죠. A는 움직이지 않고. 그때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 길이를 1번, 여기 길이를 2번, 여기 길이를 3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니네 2번 더하기 3번의 최소값을 구하기가 현재 이 상황에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통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직선으로 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꺾여 있다는 거고요. Q라는 노란 점이 다음과 같은 직선 위로 움직여요. 여기 위를 Q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요 노란 선을 기준으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둘 다 같은 방향에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노란 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빨강이 이쪽에 있고 파랑은 반대편에 있어야 안 돼. 파랑은 반대편에 있어야 그래야 요렇게 가는 거리를 직선으로 이뤄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그림에는 파랑과 빨강이 둘 다 위쪽에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선 최단거리를 구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야? 대칭하는 거죠. 요거를 아래로 보통 가만히 있는 빨간 점을 많이 대칭 이동합니다. 요걸 아래로 대칭 이동해서 요렇게 보내게 되면 요렇게 선을 이었을 때 요거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죠.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 길이 같을 거고 직각 같고 공유하는 변이 있으니까 SAS 합동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3번이 되겠네. 지금 그림상에서는 사실 거의 2번, 3번 직선이니까 쭉 나중에 직선으로 이으면 최단거리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P라고 하는 점은 요 파란색 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나머지 2점을 보시면 요 빨강이랑 노란 점이 파란 선 기준으로 같은 쪽에 둘 다 와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지? 그럼 빨강 하나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쪽으로 대칭 이동 이렇게 시켰다고 보시면 빨강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요게 1번인 거죠. 맞습니까? 합동이니까. 그럼 옛날에는 원래 1, 2, 3의 최소값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1, 2, 3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뭐가 최소값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은 요게 최소값이에요. 요게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이다. 그럼 지금부터 저 초록색은 어떻게 구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초록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초록색이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보라색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봐봐. 니네 요거 요 3번에 요쪽 3번으로 옮길 때 이렇게 삼각형을 뒤집었죠. 그 합동이니까. 맞아?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이니? 요렇게 생긴 거? 보여? 네. 똑같 뒤집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라색인 거죠? 이 보라색 두 개 길이 같은 거 맞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여요? 요거 반대편으로 똑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요 삼각형은 반드시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고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달라요? 같을지 다를지는 몰라요. 다르다고 치면 요걸 뒤집은 거니까 여기가 X인 건 확실하지?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인 건 확실하지? 그럼 요 각도는 처음 각도의 몇 배인 건 확실해? 처음 각도의 2배인 건 확실하지.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요 이등변 삼각형은 각도가 몇 도짜리입니까? 2세타짜리라는 거죠.
제가 만약 옆에다가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옮기시면 중심각이 2셋하고 뭐 요 보라색 길이 보라색 뭐라고 할까? 보라색 A라고 할까? 보라색 A라고 하면 여기 길이도 A가 되고 여기 길이가 A가 되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맞은편 대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어? 그거는 어렵지 않아.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으로 자르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 똑같이 나오겠지? 각도는 세타 된다는 거 이해돼? 여기 길이가 뭐야? A 사인 세타죠. 그래서 저 최소 길이가 뭐가 된다? 요 초록색 최소 길이가 그게 두 개 있는 거니까 2A 사인 세타가 된다.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2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설명드릴 때는 사인 세타까지 이렇게 일반화해서 알려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각도 3개 외워가지고 그냥 계속 외우라 그랬죠. 옛날에 이게 45도면 몇 넣으라 그랬는지 기억나? 루트 2 곱하라 그랬죠. 그게 왜 루트 2야? 이게 45도면 사인 45도가 몇인데?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그냥 루트 2가 되는 거죠. 60도일 때는 루트 3으로 바뀌는 거고. 뭐 말인지 알겠니? 요거 고등학교 가셔서도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몇 문제 뒤에 이게 또 나오죠. 어디? 74번. (74번) 문제 봐봐. 자, 우리 어린이들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똑같은데용? 그러겠지? 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단다, 얘들아. 이렇게 문제가 있죠? 돌려서 한 요쯤으로 갖다 놓자. 아이고, 잠깐만. 왜 이렇게 안 평평하냐? 됐다. 자, 요쯤으로 갖다 놓자. 그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게 방금 했던 문제 뭐냐면 요게 반직선 2개입니다. 요렇게 반직선 2개가 있는 거죠. 반직선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P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랑 제가 똑같은 색으로 그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보라색인 거죠? 이해되니? 네. 그럼 요거 대칭해가지고 요게 보라색이고 요게 보라색이겠지? 맞지? 그러면 제가 만약 보라색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둘 다 A 9요. 원래 처음에 이거 각도 몇 도라고 나왔어요? 처음 각도 몇 도라고 나왔어? BAC가 안 나와 있어? 최소일 때 피했지. 아, 그런 것만 구하는 거구나. 어쨌든 그거 안 나와 있으면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2배가 됐으니까 넓이는 이제 사인 2세타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보시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 세타도 문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세타가 변하는 게 아니죠. 무슨 호그와트도 아니고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막 그림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변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만 변화시킬 수 있어? A만 변화시킬 수 있고 A가 작으면 넓이도 작다는 거지. 근데 A라는 게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A잖아. 그럼 제가 만약에 P를 여기로 옮기면 A가 어떻게 돼? 요게 A가 되는 거죠. P를 여기로 옮기면 이렇게 A가 되는 거죠. 그중 뭐가 제일 짧겠어요? 그중 수직으로 내려 꽂힐 때가 제일 짧겠죠. 그쵸? 다른 데다가 가시는 것보단 그나마 수직으로 오는 게 제일 짧으니까 예, 수직으로 내려 꽂은 게 가장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 우리 교재 파스에 있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다. 파스에서는 기억나? 4, 5, 60도라고 다 줬었는데 계산하라고. 그것도 수직인 거 찾아야 응, 맞아. 수직인 거 찾아서 이제 그건 숫자를 좀 적는 거였죠? 제 기억에. 이거 몹시
몹시 자주 나와. 몹시. 어차피 언젠가는 외워야 될 거 미리 외우면 좋잖아. 이거 클립으로 잘라서 올릴 건데 네 뒤통수 나오겠다. 축하한다. 이거 어떻게 지금 다시 좀 돌아오셔서 64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저렇게 생긴 도형을 삼각뿔이라 부르죠. 이게 삼각뿔이죠. 그럼 이 삼각뿔의 부피를 처음 구하실 때는 여기 요거 보여요? 요거 얘를 밑면으로 생각하고 부피를 구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요거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요게 높인 거 보이죠? 곱해서 3분의 1 하시면 삼각뿔 부피 나와요. 괜찮? 여기까지 괜찮? 삼각뿔 부피 구하는 거 쉽죠? 아주 쉽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삼각뿔의 부피를 다시 구할 때는 여러분 이 노란색을 밑면이라고 생각하고 부피를 다시 구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란 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 노란 거 이등변 삼각형일 겁니다.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2루트 2고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2루트 10. 반대쪽도 그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2루트 10이니까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걸 밑변으로 해주면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빨강이 나와서 그래. 빨강. 이제 빨강이 높이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부피 계산해뒀으니까 이제 이 빨강 높이를 계산할 수 있거든. 이거 계산해. 높이. 이거 왜 계산하라 그래? 여러분 삼각비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긴 빨간 직각삼각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빨간색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너 혹시 요렇게 했어? 좋아. 똑똑하구만. 근데 나는 니들이 꼭 요거 높이를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 이 문제, 한 문제를 떠나서. 네, 할 줄 아신다면 상빈이 말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좀 더가 아니라 훨씬 편하겠다. 계산해. 누가 나한테 묻던데 이 문제 왜 들어있냐고 나한테 묻던데. 이 넓이가 S면 이렇게 자르면 얘 넓이 뭘까? S요. 그럼 얘 넓이 뭘까? S요. 이런 식으로 하면 7S 나오죠? 알겠어요. 네. 요게 2S 저쪽 2S 2S 해가지고 7S 나오죠? 왜 들어있냐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또 해? 하지마. 윙 이거 어때요? 알아. 윙에 똑같이 있잖아. 또 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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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얘기는 한번 해주고 싶다.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이 안에 정사면체가 네. 만들어지잖아요. 아 진짜로. 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좋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위에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높이 잴 때 수선으로 내려 꽂잖아. 그게 왜 무게중심에 꽂히냐 나보고. 왜 무게중심에 꽂히냐. 자, 저걸 하늘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그림이 하늘에서 보시면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죠? 밑면이 보이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밑면이 무슨 모양이야? 정삼각형 모양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했냐면, 이거 세 개가 길이가 같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하늘에서 보면 점이 이렇게 꼭지점이 찍혀 있고, 이렇게 길이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거 세 개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보인다 말이죠. 그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얘가 바닥에다가 그대로 내려 꽂힐 텐데, 이거는 무게중심에 꽂히는 게 아니죠. 외심에 꽂히는 거죠. 세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다만 그게 정삼각형이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을 뿐인 거지. 니들이 나중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 꽂아서 뭐 높이 그려서 피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편하니까 무게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원래는 외심이다. 뒤쪽에 다른 문제가 그런 게 있나 봐. 정사면체는 아닌데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 옆면이 다 이등변 삼각형인 문제가 있나 봐? 없어? 아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던데? 82번이 정사면체 문제이구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 넘어갑시다. 78번 보시면 옛날에 1학기 때 저희 정오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튼 정오각형임 그려놓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면 무슨 모양이 나와요? 별 모양 나오죠? 이때 이 그림 안에 삼각형이 되게 많아요. 보여요?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2개 더해도 삼각형이죠? 삼각형. 3개 더해도 삼각형이죠? 삼각형. 맞습니까? 엄청 큰 삼각형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삼각형이 딱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아마 중1만 돼도 각도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무조건 얘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2개 합친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등변 삼각형들은 짧은 변과 긴 변이 다 뭘 이루죠? 황금비를 이뤄요. 이거 외워두시라고. 왜 외워두시냐 하면 이제 여기서 요 그림을, 요 노란색 그림을 그대로 따오면 이렇게 되니까요. 저거 각도 외워두세요. 외우기 쉽잖아요. 36, 72, 108인데. 36, 72, 108인데. 딱 니네 36 좋아하잖아. 그죠? 그 얘기도 유명한데 여러분 혹시 불교 신자 있어요? 인생에는 36번의 번뇌가 있다 그러죠. 해서 3번의 생을 환생하는 동안 108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를 108번 한 거예요? 네, 108배 하는 이유가 그거죠. 어쨌든 자, 이게 삼각비를 이룬다면 여러분 지금 요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서 짧은 변과 긴 변이 황금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짧은 변 길이를 4 정도로 잡는다면 여기 길이 뭐 되냐? 내가 길어질 때 뭐 곱하라 그랬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하면 길이가 나온답니다. 그러고 나면 코사인 36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으로 자르시면 되죠.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제 맘인데요. 네, 이렇게 반반 잘리는 거죠. 그럼 방금 구한 길이 절반 나누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코사인 36도 예분의 예 하시면 나와요. 문제 길이가 나와 있었어? 근데 안 나와 있어도 문제 풀 수 있다? 알겠지 얘들아?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더니 어떤 여자애가 방금 나한테 씩씩대는 거야. 나한테 말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안 외우면 어떻게 푸냐 이거지. 자, 안 외우고 풀어볼까요, 여러분? 안 외우고 풀려면 여기 각도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70도, 70, 108도.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래서 닮음비를 쓰셔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아. 그렇게 문제 푸는 애들 중에 거의 열의 9은 이거 B로 잡고 A로 잡을걸? 이게 문자 2개 쓰시게 되면 또 귀찮아지거든요. 아, 근데 숫자가 나와 있다며. 어디가 몇이야? BC가 2야. 자, 그럼 여기가 2라고 치면 여기가 2고 여기도 2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면 2 대 X는 2 플러스 X 대 2.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항해고 외항해고 파고 근해 공식 때려서 X값 구해줘서 잘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85번. 혹시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여기 M이 여기로 갈 거고 한 번 더 굴리면 여기로 올 거고 한 번 더 굴리면 여기로 오겠지. 근데 봐봐. 여러분 요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또 뒤집어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때 요 노란 점을 기준으로 뒤집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얘가 노란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얘도 노란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양이 부채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요? 중1 애들 데리고 수업하면 진짜 난리 나요. 이게 뭐 이렇게 간다는 것까지는 느껴지는데 막 난리 나거든요. 막 볼록한 애들도 있고 난리 나거든요. 자, 항상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요 도형이 움직이는 축을 기준으로 점도 같은 축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부채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계산하시면 돼요. 아마 어렵지 않게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 87번에 예,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네. 자, 87번 문제 보시면요. 최단거리 문제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개도 펴셔야죠. 전개도 피면 전개도가 한 요 정도로 그려질라나?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길이 60이죠? 여기 길이 20이죠? 그럼 원의 둘레 몇이에요? 원의 둘레 40파이죠? 그럼 당연히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몇 파이예요? 40파이가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 중심각 어떻게 구해요? 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알세타, 그죠? 반지름이랑 중심각 곱하면 얘 되죠? 여기가 몇 들어가야 돼요? 3분의 2파이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촌스럽게 120도라고 부르지. 요런 그림인데 지금 여기 전개도를 자를 때 여기를 가위질해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요 지점이 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도 다시 A가 될 거예요. 어떻게 A가 2개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B는 어디 있어? B는 여기 있겠죠? A로부터 10만큼 올라간대.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A에서 B까지 뭐로 온대요? 최단거리로 온대요. 요렇게. 그럼 이제 애들의 질문이 그거야. 내려가는 게 어디 있어? 올라가만 가는데. 자자자자 문제 들어봐. 저 문제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이걸 다시 접었을 때 저 입체 도형에서 얘가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언젠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이 와요. 그 내려가는 때 구하라고요. 만약에 지금 요게 제 설명 다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럴까봐 교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조금 있다가 손 드시면 저랑 같이 소꿉놀이 한번 해요. 제가 접어서 자 내려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은 설명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어요? 그 19금인데 어떻게 봤어요? 이놈? 봐봐. 사람들이 우승 3금을 걸고 산 오르기 게임을 하려고 그래. 당연히 내려오면 죽어. 총으로 쏘든 칼로 찌르든. 여기 위에 도착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방향에서 기어 올라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얘는 요쯤 올라왔고, 예를 들어 얘는 이쯤 올라왔고, 뭐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요쯤 올라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각자의 방향에서. 아마 꼭지점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 다 이런 직선 경로를 따라서 올라가겠지. 근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야. 잠깐, 저 중에 그럼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은 누구야? 파랑이겠지? 왜 높이 있다고 생각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요 목표까지 남은 요 직선 길이 있죠? 이게 짧을수록 높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짧다는 건 얘가 있는 요런 평면을 하나 가정해 보면 빨강이 있는 요런 평면을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높이가 높다는 건 이 원뿔의 높이가 낮아야 되죠. 요 길이가 짧아야 높이가 높이 있는 거죠. 당연히 제일 높이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요렇게 생긴 선을 따라서 올라가요. 우리가 요렇게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때 높이가 언제 제일 높았냐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죠. 이해돼? 네. 그럼 내가 이걸 전궤도에서 펴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요 꼭지점에서부터 길이를 계속 이렇게 잰다고요. 근데 요 길이가 가장 짧았을 때가 가장 높을 때인 거죠. 언제가 제일 짧아? 맞아, 수직으로 간 게 제일 짧지.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순간이라는 건 언제냐? 이 시점 이후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요 길이를 구해주셔야 이게 답인 거죠. 이 파란색 길이를 구해줘야. 어떻게 이해되죠? 참고로 이거 계산하는 게 꽤 더러워.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한번 해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해도 다 더럽던데? 여긴 60이고 여기는 50이야. 각도는 120도야. 잘 한번 해봐. 나라면 이쪽으로 연장선 그려서 이쪽 특수각을 썼을 것 같은데 나라면 어떤 애는 이렇게 대답한 애도 있었어. 코사인 법칙 써서 여기 길이 구할 거래. 네, 거기 나와요. 나와 있다고? 너 방금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나와요? 나와 있죠.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길이 계산한 다음에 넓이를 계산해가지고 높이를 계산할 거래. 그 다음에 여기서 피 탔을 거래. 그런 애도 있었고. 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직각 만든 다음에 요 파랑이랑 닮음이거든요. 난 닮음비 쓰려고 그랬고.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은데 편한 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알겠지? 이거 계산 꼭 해봐. 에이, 나중에 해보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 나중에 못해. 꼭 계산해. 이거 여러분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어디 한번 나올 텐데 이거 비슷한 거 애들이 풀고 있는 거 봤는데 본 사람 최상위에 나오던 것 같은데 최상위에
자꾸 애들이 나한테 색칠 어디 돼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정삼각형에서 G10. 근데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여자친구가 나 오늘 할 말 있어 하면 느낌 쎄한 거 있잖아. 그죠? 아, 그런 느낌 모르는구나. 아니, 정사각형에 색칠해 놓겠냐고. 아니면 삼각형에 색칠해 놓겠냐고. 딱 봐도 뭐겠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색칠해 놓겠지. 구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원의 성질 세 문제 어려운 거 있어? 없지? 뭔데 있어? 없지? 아, 일찍 왜? 어? 손을 왜 들었어요? 어? 없다고? 지금 안 봤나요? 하라고. 네, 해. 75분?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고 넘어갔네. 요거 삼각형을요, 이렇게 3등분을 하시면 여기 각도가 120, 120, 120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너 왼쪽 삼각형 넓이 구해봐. 어떻게 돼? 암산? 4분의 루트 3 xy. 그거 더하면 4분의 루트 3을 쫙 묶으면 위에 써 있어. 다음. 선생님 여기서 그럼 아까 저 문제에서 P는 수심인 거예요?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아, 또 아니에요. 네. P를 아무데나 잡은 다음에 거기서 수선 내린 거지 수심은 아니에요. 다음. 없냐? 없으면 잠깐 저 이런 얘기 한 번만 해도 돼요? 생각보다 옛날에 여러분 교육과정 하나 전 선배들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3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세대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2학년 때 배우는 첫 세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많이 배우거든. 루트도 배우고 곱셈공식도 배우고. 근데 그거 전에 이걸 배워놓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직각삼각형 다 3대, 4대, 5, 6대, 8대, 10. 아, 귀여워 죽겠어. 그냥 숫자 몇 개만 외우면 그냥 답이 띡띡띡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도 꽤 중요한 단원이라고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까지를 학습시켰는데 이제는 진짜 개쉬운 문제밖에 안 나와서 정말 속상합니다. 특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배우셨거든요. 니네 선배들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그럼 이변과 이변의 비율은 1대1이겠죠? 빗변의 비율은요? 넌 뭔데? 닌자야? 왜 그러고 있어? 루트 2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면 정삼각형을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면 여기는 60도고 여기는 30도고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얘 대 얘의 비율이 1대2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됩니다. 요 두 개 삼각형의 비율을 많이 학습을 시켰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특수각을 잘 어려워하더라고. 그나마 요 정도는 잘 해. 야, 4, 3은 저기 몇이야? 4루트 2죠. 여러분 짧은 변으로 긴 변을 구할 때는 몇을 곱합니까? 루트 2를 곱해서 구하죠? 그럼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가 5루트 2야. 그럼 여기는? 5죠? 이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 루트 2를 곱했잖아, 아까는. 이번엔 나누면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거 3루트 2라는 거 알겠니? 이해돼? 6을 루트 2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계산할 때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이거 유리화 어떻게 해? 분모 분자에 루트 2 곱하니?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유리화할 때 곱해서 유리화하는 것보다 6이 3 곱하기 2잖아. 근데 요 또 2라는 애를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하듯이. 2라는 건 루트 2 두 번 곱해진 거죠? 하나씩 약분시켜요. 그럼 루트 2만 남는 거죠. 뭔 말인지 알간? 이런 걸 했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선배들은 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배웠던 것들인데 님들은 안 배우고 올라오셔서 한 번쯤 말을 언젠간 해볼까 싶긴 했지. 직육면체가 하나 있어.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고 높이가 C야. 대각선 길이 구할 수 있어? 오. 오, 다 알아? 그러면 정육면체가 하나 있어. 이거 대각선 길이는? 오. 오. 그러면 정삼각형이 하나 있어, 얘들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높이는? 2분의 3A. 오. 그럼 넓이는? 4분의 3A 제곱이요. 오. 오, 생각보다 한다? 이건 모를걸. 정삼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 누가 알려줘? 영상 쌤이. 하여간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건 외우지 말라 그래요. 아, 이거 외워서 어디다 쓰냐? 요정. 왜? 아, 그거는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 취향이 다른 거잖아. 영성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반드시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 그래? 다 잘 하시는구나. 설레발 쳤네. 수업이나 하겠습니다. 자, 구선문 해야죠. 아, 물론 그거 다 외우면 쓸만해. 좋아. 좋지. 이 얘기 잘 아세요? 여러분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서로 다른 얘기인 거 알아요? 누가 더 큰 범위예요?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고 그 중에서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애만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어떤 추가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 도영이랑 지호랑 준우랑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제 이쪽은 상대방 여자분 세 분인 거예요. 이제 여자분한테 마음에 드는 애를 한 명만 골라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가면 물론 지금이라도 즐겨. 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퍽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하나 두는 겁니다. 중복해서 고르면 안 돼요. 그런 걸 두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른 데로 골라야 되는 게 이런 게 1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어디서 헐레벌떡 채원이가 들어왔어. 야, 나도 껴줘!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 공역은 이렇게 4명이 있잖아. 근데 선택은 3명밖에 못 받았잖아. 슬프잖아.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다. 그럼 지금 문제 보세요. 좌표평면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 보시면 정의역을 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x는 3. 요거보다 더 x가 큰 쪽, 오른쪽만 정의역에 포함될 거고요. 공역을 그려보시면요. y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y는 1. 요걸 하셔서 정의역과 공역이 겹치는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중에 내가 안 되는 함수 모형을 그려볼 건데 왜 안 되는지 봐봐. 이거 왜 안 돼? 공역은 1보다 큰 거 전부가 공역인데 실제로 빨간 게 그려지는 요 부분 치역은 요만큼 차이가 있죠? 이런 그림 안 돼. 그러면 그럼 이게 다 돼야 되는 거네요. 그치? 어이? 이거 왜 안 돼요? 이건 빨강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빨강은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안 될 뿐인 거고 얘는 뭐야?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이 남으면 이건 진짜 큰일인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까 그 여자분들이 선택을 안 한 거죠. 난 쟤네랑 만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난 선택을 안 하겠다. 이게 너무 슬픈 상황이잖아. 오케이?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니? 1과 3. 요 지점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모양이 되셔야죠. 이게 반드시 꼭지점일 필요는 없다. 제가 1,3을 지나야 되는 거죠.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시고 이따가 7번인가에 비슷한 거 하나 더 나오죠. 아닌가? 번호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함수가 k,3을 지나야겠지요. 요런 거 나오면 요 y 값들도 다 적어. 이거 안 적으니까 손 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적어. 이거 적는 거는 누구 도움을 받는 거냐면 y는 x라고 하는 요직선 도움을 받는 거죠.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과 y값이 같죠. 그럼 요게 x과 y가 같아야 되니까 a면 a, a가 되는 거죠. 적어서 풀어. 풀면 어렵지 않아. 이제 유리함수로 좀 가시는데요. 유리함수로 가시는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유리함수를 그려봐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됐다. 자 이제 그릴게요 하고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죠. 유리함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렇게 바꾸시면 아무래도 평행이동이나 이런 게 잘 보여서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태 그대로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여러분 유리함수한테는 점근선이 2개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로 점근선이랑 가로 점근선. 그 중에서 세로 점근선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아세요? 세로 점근선? 여러분 점근선이라는 것은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절대로 닿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닿지 않아. 즉 이 점근선 상에는 절대로 점이 찍히지 않아. 왜?
그런 점이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 왜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실 수 없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는 절대로 점을 찍을 수가 없고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세로점근선이 되는 거지. 가로점근선은? 가로점근선을 얘들아 생각해봐. 가로점근선이 쭉 이렇게 가는데 우리 보통 유리함수라는 게 쭉 이렇게 따라오잖아. 점점 비슷해지잖아. 근데 이렇게 따라오는 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간다는 말은 x가 커진다는 거죠. 쭉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그때 얘가 높이 몇으로 다가가느냐? 수투형으로 바꾸면 수렴하느냐죠. 몇으로 수렴하느냐? 그래서 사실 가로점근선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함수를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3일. 그죠? 그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몇으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3으로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나? 그래서 가로점근선이 3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극한을 조금만 더 쓰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점근선 그렸어. 그럼 요쪽일지 요쪽일지 어떻게 알아? 이게 원래 안 배운 애들한테는 그냥 숫자 하나 대입하라 그래. 0 대입하면 0, 몇 지나? 0, 마이너스 2지? 그럼 그거 어디 있어? 여기 지나는 거지? 그럼 요쪽을 지나니까 요쪽이랑 요쪽 지난다 하시는 거죠. 요렇게 지나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방금 우리 극한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3으로 수렴하긴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3으로 가는 좌극한인 거예요? 3으로 가는 우극한인 거예요? 이 녀석은 3보다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작은 거 이해되세요?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진짜 찐 리얼 3이었으면 이게 리얼 3인 거죠. 약분이 되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애죠. 그래서 요거고 3보다 아래쪽에서 3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수렴하시겠죠. 그래서 이쪽을 지나갈 거다. 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찢지 않고 하는 거를 많이 가르쳤었는데 저도 작년에 창민쌤한테 배웠잖아요. 지금 제가 한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요 앞에 사실은 1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요 1과 요 1 이렇게 1 두 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요 1과 요 1 숫자 두 개 써서 뭐 구했어요? 이걸로 세로점근선 구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1이랑 요 3 봐봐요. 요거 써서 우리 뭐 구했죠? 가로점근선 구한 거죠. 저는 보통 요 두 개만 썼거든요. 근데 봐봐. 이렇게 두 개 쓰면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x절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로로 두 개 쓰면 이걸로 뭐 구하는 겁니까? 이걸로 y절편 구하는 거죠. 이렇게 네 방향으로 다 쓸 수 있다. 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그림 비교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로점근선 3이니까 C에다가 바로 몇 넣어? 마이너스 3 이런 거 집어넣으실 수 있고 X절편이 1이니까 요 B에다가 뭐 대입해? 마이너스 A 대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로점근선이 2니까 A는 2였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척척척 하시면 A, B 금방 찾으실 거다. 넘어갈게요. 22번. 굿. X는 한 개가 아니라 지금 5개 아니야. 답이요? 뭐가 21개라는 거예요? 저희 답이요. 거기요. 맞아. 1번이 21번. 1번이 21개고 2번이 25. 그럼 니들은 뭘 찍었는데요? 저 2번 찍었어. 여기선 답이 1번인 25개가 2번. 난 25인데? 저희 21, 25, 31, 35, 37, 39 이렇게 다섯 개 나왔어요. 근데 답지 몇 번이래? 맞지 2번이. 그럼 네 말은 2번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 제 걸로 하면 1번이 맞는 거죠? 그럼 제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책이 틀린 거예요. 1번 하신 분들 틀린 걸 거예요, 그럼 아마.
일단 해보고 고치자. 아닐 수도 있잖아. 21개가 맞을 수도 있잖아. 아닌데 니들 책이 더 최신판일 텐데. 일단 봅시다. 자, 먼저 무리함수고요. 시발점이 0,0이죠? 예. 거기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겠죠? 근데 걔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그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끊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지나죠? 대략 비율이 2대 3 정도, 1대 1.4니까 2대 3 정도 지나가게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1마다 반복되잖아. 그럼 얘를 복사 붙여넣기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안 돼. 다음 교시에 이어서 할게요. 이 밖에 아프고 속이 아프고 왼쪽 아래가 여기까지는 이거지. 한 달 정도마다 검진을 가고. 저는 이제 처음 태초마을 들어갔어요. 자 이제 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피랑 어떻게 되냐? 이거 처음 어떻게 들어갔을 시작? 때는 여기부터 딱 그거 그래서 딱 봤어요. 아이 오세요 하다. 네 수고하셨어요. 인석이 형 일단 한 달마다 검진을 했거든. 근데 그때마다 좀 철사를 받고 그 이빨이 아파. 그래서 그냥 가보면 넬로 기능을 해주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한 달마다 이빨을 깡발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이빨이 여기다 뭐 달아붙잖아. 이렇게 연결하다가 이 철사를 바꾸는 근데 거야. 중간에 이거 그러면 한 달. 그러면 아파. 그날은 아파서 안 먹는 여기에 30분만 서 있었어. 아빠하고 말 못해? 아니 말을 하지. 그 시절로 한 2년을 살아야 돼. 말을 한다고. 근데 교정은 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안 되는데. 그럼 좀 나중에 크게 나 자신에게 보호하는 거라서 그때 교정을 때 했었어. 중일 때 한번 하라고 했거든. 되게 끝까지 갔는데 안 오는데 아프다고 안 하려면 또 중상 때 그래서 대학교 가기 전에 진짜 해야 되는 거 인식하고 가. 지금 내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평균이 낮아져서 AI가 이러네. 아니 학생 교실 실판데 왜 오른쪽에 양미 후라이팬 가서도 되고 미쳤어 내가 캐리어 하는 거야? 와저 들어간다 무슨 진짜 붙으면 아니 활자 총대비랑 활대비는 내가 쓰면 안 돼. 쉘리도? 견제라는 거예요. 순간. 당장 시험인데 나도 시험 봐. 나는 이번 주 스테이크 하고 로그에서 재밌어 호텔 못 써. 활질이랑 총대비였잖아.
근접 메뉴. 진짜 2만 원. 근접도 없다가 끌고 왔거든 죽었잖아. 아니 이거는 지금 셀프 주는 거죠. 크리스 근데 사고를 너무 기술 걸 안 살거 내가 붙여 사고 같이 가는 애가 다리 얼굴 이걸 파이퍼 했으면 지랄을 했어요. 이거에 이쁘잖아. 아, 가슴이 지랄 발로란트에도 이거 발로란트가 행복해져. 진짜로 어떤 역경에도 화를 안 낼 수 있게 된다. 이거 빨아주고 아니 이 옷을 입고 집을 가요? 이걸 입고 집에 가려고 미쳤어. 빨리 놀라. 발로란트가 행복시력이랑 집중력이랑 손질이 아니 나 발로란트 거기서 그때 킹스가 진짜 킹스가 진짜 자연스럽게 이게 생각지 않은 거야. 아까 그랬더니 이제 채팅이 공단 채팅상에 테레비가 왔잖아. 당연히 없거든. 애기 안 하면 테레비 없고 디자인이 너무 신박해 기분이 내 엄마가 눈깔 처음이야. 나그 마음이 잘하지 그래서 가장 신박한 게 셀카 찍은 가족 사진이 있다. 지라실 앞에서 들렸어. 제가 지금 가을까지 써먹었지 뭐. 신박한 그거는 아니 그거는 내가 그건 이거 들으면 경기 그리고 또 너희 어머니 전봇대가 공침치다. 근데 그게 살고 생각 인스타 보면 그러니까 지렸어. 나 그러고 있는데 거의 시간 하이퍼. 아, 네. 진짜 뭐 중국인. 2005년 전에 그런 가지고 있어. 중국인 왜 잘하는 게임이 없나? 원준이가 게임 못하는. 아 못했어 이러지 마. 빨리 봅시다. 시간 쓴 거야. 셀카들이 제가 지금 개못해 진짜. 이제 친구 놀릴 때 이제 친구로 찍어줄게. 이런 게 가족 사진 찍는다. 이게 그게 진짜 하나에 19,000원, 1,600원이라고. 아니 칼픽을 안 했는데 자꾸 칼픽 있다고 지랄을 그래서 나는 레이나에도 대가요라고 말하는 동시에 픽을 해. 칼픽은 아니야. 그게 픽은 아니야. 아니 나는 그래서 나는 한 3초 정도 기다려줘. 그리고 하자고 스르륵 하면 안 돼. 근데 못하니까 이거 뭐 맨날 결국에는 뭐 우리끼리는 9,000원이야. 대당 아, 너랑 팔찌가 13,000원. 아이씨.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하면 나 진짜 한 시간 도토리가 10분 안 와. 10분은 쌓인 적이 없어. 자기 전에 충전을 해. 강민이 왜 진짜 필리 중. 박사 잡고 피해. 근데 지금 알고 보니 스틸 녹사를 사긴 하죠. 지육살 끄고 있었던 거. 근육내는 하잖아. 그래야 저는 하고 싶은 게 심한데 왜 이래? 5시 이후거든요. 아예
언제 들어? 4시 55분 해가지고 가서 꼭 혹시 오늘 쌤 이기면 시간 조정하고 시간 보고 외워가지고 시간 시계를 볼 때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제 무슨 말 써다 이제 앞으로 1시간 5분 남았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 거의 다 했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따다다다다다 그려놓고 저도 별 수 없거든요. 그냥 하나씩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서 직접 그려서 볼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는 거죠. y는 루트 2x인데 그럼 기울기가 루트 2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콩나물? 목은? 왜 그 피부과 가면 이렇게 털 나잖아. 이렇게 털 나잖아. 이거 깊이가 딱 루트 2죠. 그럼 요 한 칸을 콩나물이 쑥 올라오는데 몇이 걸리냐는 거야. n만큼 걸린다는 거거든. n만큼. 그럼 예를 들어 n에 1이 들어갔으면 한 칸이면 콩나물 난다는 거죠. 즉 직선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그린다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니? 얘 몇 번 만나요? 얘 한 번 만나죠. 그래서 G1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G3은 3칸 걸려서 하나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야! 따라다다다다다단. 그죠? 그럼 요렇게 그리면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는 거죠? 요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접하는지 어떻게. 얘가 조금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면 여기서 따당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 자, 그런 의심을 안 하시는 분보다는 하시는 분이 훨씬 잘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만나겠죠 보다는 만나지 않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보통 수학을 잘해요. 그럼 의심하셨으면 어떻게? 증명. 해봐. 예를 들어 예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요거식 구하실 수 있어요? 요거식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4 아, 죠? 시발점이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요거죠? 이거랑 3분의 루트 2x랑 만나는 교점 찾는 거죠 지금. 맞지? G3이니까 n에 3 넣은 거 계산한다.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이거 제곱하면 9분의 2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 9 곱하고 2 나눠가지고 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죠? 3, 6 오늘 유독 3, 6이 좀 많이 나오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럼 사실 저 무리함수가 제가 저렇게 일부분만 그리지 않고 전체를 다 그렸다면 직선이랑 두 번 만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에서. 그지? 근데 지금 요 무리함수를 끝까지 다 그리지 않고 일부분만 그렸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나겠니? 안 만나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요만큼만 그려놓은 거잖아.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요 점도 빈칸으로 뚫어놓은 거잖아. 안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아니면 우리 접하는 대로 한번 찾아볼. 아니 그러지 마. 이렇게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답에 도달하시겠지요. 23번으로 갈게요. 23번. 그거 22번. 아 맞다. 우리 이거 다 해보기로 했지. 한 개 나오는데 G1이 1이었고요. 예. G3이 2개. G2는 G3이구나. 예. G3이 2개 나오고요. 예. 자 일단 해본 친구들 의견을 먼저 받을게요. G5 몇 나와요? 4개. G5가 4개 나와요. 예. G7은요? 6개. 혹시 빼기 1인가? 예. G도 8개. 다들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럼 21이에요. 봐봐, 니네 책이 최신판이라니까? 1번 21개가 맞아요. 25가 아니라. 넌 왜 처음에 25 나왔댔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번 끄었구나, 따닥. 한 번 더 만나야지. 니네 이거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알아? 여러분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알아? 여러분 이 함수랑 이 함수 둘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 알아요?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에 맞춰서 직선 뒤집어도 곡선 뒤집어도 그대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p와 요 q가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거든요. 요걸 알면 이 문제가 정말 쉬워요. 잘 들어봐. 여기 좌표를 제가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얘가 직선 위의 점이니까 a 플러스 b는 몇 나와? 6 나와야 되는 거 인정하지? 예. 대입한 다음에 넘기면 돼. 얘가 곡선 위의 점이죠? 대입한 다음에 잘 계산하면 a, b는 k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4라 그랬잖아요. 봐봐.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가 36이지. 예. 맞아? 6 곱하기 6이니까. 아, 18이지. 18이지. 66해서 나누기 2 하니까 맞아? 근데 여러분 옆에 이 조그만 삼각형 보여요? 이거 넓이는 몇일 것 같아요? 3b죠? 밑변 6 높이 b니까 뒤집으면 이거 합동이죠? 3b 한 번 더 빼죠? 그게 14예요. 계산하시면 b가 몇 나오더라? 3분의 1. 그럼 졌다 집어넣으면 a가 몇 나오더라? 3분의 10 6 곱하시면 답이고. 아까 전 시간에도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앉은 박 씨가 신발끈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신발끈을 좀 싫어해 얘들아. 왜냐면 내가 브라마굽타를 안 말해줬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나는 신발끈, 헤론 둘 다 싫어해. 그러므로 내가 브라마굽타를 알려줬을 리가 없어. 왜? 나 그거 사실 몰라. 브라마굽타 어떻게 쓰는 건지 나 몰라. 공식 몰라. 난 몰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로 볼게요. 혹시 이 문제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이 문제를 한 문제로 정의한다면 인수정 나머지 연속 조립제법이라 그래. 이 계속 넣어서 조립제법 2로 계속하는 거. 자, 설명해 볼게요. 저기 양변에다가 뭐 통분을 해서 분자를 비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다가 x-2의 6제곱을 곱해버리시면 x 5제곱 플러스 1은 a1 곱하기 x-2의 5제곱 a2 곱하기 x-2의 4제곱. 지금 보시면 여기 항번호랑 요거랑 합이 항상 6으로 유지되죠? a3의 x-2의 세제곱 a4의 x-2의 제곱 a5의 x-2의 1제곱 마지막으로 a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a1부터 a6까지 구하려면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녀석을 조립제법 하거든요. 1,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그지? 이걸 몇으로 조립제법해? 2로 조립제법해. 그럼 1, 2, 4, 4, 8, 8. 나 뭐 이상한데? 네, 2로 2, 4, 4, 8, 8, 16, 16, 32, 33이 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요걸 2로 한 번 더 하면 1, 2, 4, 8, 12 나 맞게 하고 있지? 네. 12, 24, 3, 32 네. 맞아? 네 맞아요 32, 네. 64, 8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해나가실 때 끝에서부터 A6, 요게 A6, 요게 A5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봐봐 얘들아, 2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게 사실 식으로 따지면 x-2로 나눠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요만큼에 적힌 숫자를 우리가 나눠진 몫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봐봐, 이 식을 내가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몇이 나온 거야? 33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식이랑 똑같은 얘를 이걸로 나눠도 나머지가 똑같은 게 나오겠네? 근데 얘는 이걸로 나누죠? 얘 이걸로 나누죠? 네. 나눠 떨어지지. 얘도 얘까지 나눠 떨어지지. 안 나눠 떨어지는 게 누구야? 얘만 남지. 그게 나머지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여기 있는 80은 봐봐. 요 80은 사실 요 16 밑에서 온 거잖아. 그럼 요 16은 사실 여기서 온 거고 맞지? 그럼 요 80은 봐봐요. 처음에 2로 나눴을 때는 목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2로 나눴더니 그때는 나머지로 나왔어요. 그게 뭔 말이야? x-2로 한 번 나눴을 때까지는 뭐 되지만 나누어 떨어지지만 두 번째 나눴을 때는 나머지로 나와야 되는 애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의 1제곱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만 이걸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죠. 그게 누구요? 얘지. 그래서 요거 할 때마다 나머지가 하나씩 나오는 거야. 요 다음에 2로 한 번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나? 여기 나머지가 나오겠지? 이게 뭔 얘기야? 두 번은 나눴지만 세 번째는 못하는 애. 그게 바로 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방학 때 확통 특강 들으신 분? 그럼 거기서 이항 정리하면 요거 비슷한 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C 조합기호 들어가는 막 이런 식. 내가 만약 여기서 A1, A2, A3 이런 걸 한 번에 뽑아내려면 일일이 구하려면 제가 방금처럼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에 구하려면 x에 몇 대입하면 좋아요? x에 3 대입하면 요게 숫자 다 1로 바뀌니까 한 번에 나오겠죠. 저기다 3 대입하면 3에 5분 더하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요런 걸 찾고 싶으려면 몇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양변의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딱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몇 대요? 2요. 그리고 2 되죠? 두 개 뭐 하면 되겠니? 두 개 빼면 거기에서 구하는 거 나오겠죠? 예. 아. 3에 5분 마이너스. 두 개 빼서 반으로 나누시면 답이 나옵니다. 두 개 빼서 반으로 나누시면 121로. 240. 이니까 10을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죠. 지금 방금 제가 첫 질문을 드렸을 때 연속조립제법 얘기를 하려고 움찔움찔 했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구하는 거 아니고 이 문제는. 넘어간다잉. 25번. 그치. 25번. 25번. 수투를 배웠으면? 예. 수투를 배웠으면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거지. 들어봐봐. 저게 무리함수잖아. 이렇게 지나가겠지? fx라고 하자. fx는 지금 너 추워? 혹시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식이 어떻게 돼요? 16분의 X. 이걸 x로 되돌려 놓으면 되니까 일단 양변 4로 나누고 양변 전체 제곱하니까 16분의 1 x제곱이죠? 예.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이 영역을 우리가 보통 D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을 D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접하는 원은 사실 수도 없이 많은 거 알아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게 접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접하는 원을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접점이 두 개가 보이니?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이 접선 두 개는 서로 기울기가 다르죠? 맞아요. 근데 이 중 어떤 원은요, 이 중 어떤 원은 그 접선 두 개가 평행한 애가 있어요. 평행한 애가. 그게 누굴까요? 이 영역 안에 접하는 원 중에 기울기가 1인 애가 있다면 1인 애가 있다면 얘네 둘은 서로 접선 두 개가 평행하겠죠. Y는 X 대칭. 그쵸, 맞습니다. 요 접선도 사실 Y는 X에 대해서 같이 대칭되는 거니까요. 맞아? 네. 1인 애만 대칭돼도 그대로 기울기가 유지되는 거지? 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영역 D와 원C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적은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다만 이 중에서 B는요, 나중에 쭉 가시면 이 B 값이 뭐 나와요? 음수 나와요, Y절편이.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니? 위쪽에 있는 거 K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2분에서 8,4지. 이거지? 예. 몇 대입해야 기울기가 1 나오지? 8이요. 8이지. 그럼 여기가 8, 대입하면? 4요. 8,4 지나는 거지. 예. 그럼 그걸 반대로 뒤집은 여기는 몇이야? 8이요. 4,8이지. 그럼 K는 몇이야? 4요. K가 4고 원의 넓이 구하는 거죠? 네. 근데 딱 봐도 이게 지름이지 않아요? 그냥 그 지점이니까. 에헤. X값 차이가 4나니까 요 길이가 4루트 2가 될 거고 반지름 길이 2루트 2니까 원의 넓이는 8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미분을 안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미분을 안 하면 얘랑 같다 하시고 판별식 때리고.
아, 참고로 얘랑 얘랑 같다 하면 얘가 나온다? 당연하죠? 네. 요거랑 기울기 1이내를 접하게 만들면 여기가 계산되는 거야. 거꾸로 계산하셔야 되고. 요거 말고 혹시 질문 있어요? 선생님 17번에 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나 조건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적는데 우리가 요 이면이라고 하는 게 명제죠. 조건 두 개를 붙여서 명제로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 명제랑 항상 참 거짓을 같이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우 명제라 부르고요. 자리를 바꾸신 다음에 부정을 하죠. x1과 x2가 다르다면 얘네 둘도 다릅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대우 명제죠. 근데 여러분은 이걸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1대1 되라는 1대1 되라는 거지. 1대1 함수가 되라는 거지.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건 이제 F0과 F2가 각각 1, 4 아니란 걸 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잘 이렇게 화살표 하시면서 세야죠. 예. 약간 경우의 수처럼 6건으로 못 푸나? 0이 되면 안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0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특히 거기에 집합까지 버무리면 F0이 1 되는 경우와 F2가 4 되는 경우를 빼고 교집합하면 다시 더해주고 포함 배제 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잖아. 맞니? 그 중에서 F0이 1로 가는 1대1 대응함수는 몇 개야? 0은 1로 가는 거 고정시켜 놨으니까 나머지 4개만 배열하면 되죠. 빼기 4팩토리얼이죠. 이런 거 빼야 되죠. 마찬가지로 2가 4로 가는 건 4팩토리얼. 빼기 4팩토리얼이죠. 근데 이 중에는 중복해서 2번 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4로 가는 건 2번 뺐어요.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3팩. 요거 하시면 답이죠. 네. 또. 끝.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9까지 풀어오면 되고. 도영아, 오늘 채원이 하고 있는 거 보이지? 다음 주에 너도 올 거지? 네. 36 보이지? 다 오는 거. 사실 장자나 이런 애들은 다 착해. 동아 애들이랑 다 착한데 36 애들은 약간 어디 대36중학교가 내신 대비하는데 MDP 수업을 하나? 어디 금방지게. 와라. 상빈아 와라. 36 중에 김태연이라고 알아? 김태연 아는 사람 없어? 안다고? 걔가 되게 잘한다. 예쁘다던데 선생님? 열심히. 아 이거 말고 그 열심히 하고 착하다고. 여기 원가득선 원투석 적구나. 네. 네.